재판을 이제 목사님 하셨는데요. 네. 재판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네.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님 잠깐만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어제 오전 재판은 누가 나왔냐면 선관위 직원이 증인 나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 기소된 게 12월 2일, 3일, 5일, 9일 이 네 차례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 중에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 정당이 장악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렵은 선거도 특정되지 않았고 당도 특정되지 않았고 후보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냐. 그리고 어떻게 주사파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당신 생각하냐 물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우파 정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규정한 그 자유다. 그다음 우파라고 하는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고 대립되는 내용은 주사파 정당의 얘기다. 그리고 목사님은 12월 2일 바로 직전에도 민주당도 주사파만 하면 지지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사파 정당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 내에 주사파가 있을 수 있고 네. 자유한국당 내에도 주사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의 애국 강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느냐. 그리고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정당과 후보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의적으로 했느냐라고 추궁했을 때 말을 못했고 또 그에서 재판부도 그에 대해 성명을 구했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는지 얘기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할에 대해서 왜 서울시 선관위가 목사님 모든 집회를 다 따라다니냐 이제 이랬더니 이제 거기서 막연해지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그 재판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그 재판에는 또 두 분이 나왔죠. 그 목사님을 고소했던 김용민 저 평화나무 이사장이 나왔는데 이분도 그 증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유리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용민 이사장이 평화나무가 목사님 한 75분을 모니터링해서 형식적으로는 목회자가 너무 정치 편향적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그 우파를 하는 목사님을 전부 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부가 민주당 쪽을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한 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뭐였냐면 그 극동 복음주의 방송인 극동 방송 PD도 하셨고 또 현재 퇴사했지만 교회 전도사신데 어떻게 목사님과 이렇게 많이 고소하느냐라는 부분을 추구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정광목에서 직접 신문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광 목사님이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한기총 그 평화나무가 설립되고 제일 처음 한 게 한기총 해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기총 정관은 정광 목사님 만든 게 아니에요. 1988년도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CCC의 김중구 목사님 만드셨잖아요. 그때 그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목사님이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정광 목사님은 그 내용을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세례 문답하던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된 거 믿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믿냐? 그다음 재림 내거 믿냐? 이랬더니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조서로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됐냐는 부분에서 많이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문재인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네. 정광 목사님께서 고발돼서 기소가 됐는데 고발하신 분이 증인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조사를 받고 고발을 취하를 했어요. 그 어제 법정에 드러났어요.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고발 취하했는데 뭐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냐 했더니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현직 대통령을 증인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고요. 대신 중요한 걸 채택했어요. 어제 기사는 기각 무슨 표현이 나갔는데 대통령을 명예훼손에 온 국민이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고 다 대통령이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기각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뭐 큰 사건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조회를 공적으로 채택했어요. 과연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는데 대통령께서 정광 목사님에서 처벌할 의사가 있냐? 그 다음에 김원봉 간첩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전향하지 않은 김원복을 존경한다고 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신영복. 그 다음에 김원봉에 대해서 김원봉에 대해서 국군의 창설자라고 한 말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된 대국본 총재인 김승우 목사님을 증인 채택해서 지난 20년간 애국운동을 하는 것을 슬라이드, 광화문 전체 슬라이드와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선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김승우 목사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눈물 어린 그 정광 목사님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서 그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목사님에 대한 증인을 한 7명을 채택해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충근 박사, 그 다음에 이재호 장관, 김은수, 이동호 교수님 이런 중요한 분들 증인 채택이기 때문에 아주 재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